자기소개 한번 해줘. 저는요 중고항의 중학교 동창인데요, 오늘 키보드 윤활과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출연하게 됐습니다. 키보드 윤활을 왜 하게 됐어? 내가 이제 올해 초에 회사를 갔잖아.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요, 일할 때 나는 소리랑 시카프 할 때 나는 소리가 다르죠. 내 막내인 입장에서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 옆 사람이 내가 농땡이 피우는 거 알면 좋을 게 없잖아. 조용한 키보드를 찾아보자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조용한 키보드는 다양한 게 있지만 멤브레인이나 펜타그래프는 내가 평생 써왔던 거기도 하고 좀 심심하고, 그러다 무접점을 사자니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기계식 중에서 조금 조용한 키보드를 찾아볼까 하다가 찾은 게 나의 경우에 저소음 적축이었거든. 레오폴드의 저소음 적축 모델을 사서 사무실에 쓰고 있었어. 처음엔 소리가 굉장히 조용하다고 느꼈어. 근데 쓰면 쓸수록 통울림이라든지 스프링 소리 같은 게 귀에 거슬리기 시작한 거지. 그걸 좀 잡아보자, 어떻게 하면 좀 잡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이 윤활이라는 걸 찾아내게 됐지. 공방 윤활이라고 하나? 전문가한테 맡겨서 풀 윤활을 이렇게 때려버리면은 물론 가장 효과가 좋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공방에 왔다 갔다 이런 절차들도 좀 귀찮은 면이 있었기 때문에 좀 쉽게 윤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좀 알아보게 됐지. 풀 윤활은 뭐냐면 다 분리를 하는 거야. 피캡 다 뜯어내고 뒤에 나사 다 풀어가지고 스위치 자체를 뽑아내는 거지. 스위치가 눌리면서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 있지. 겹벽과 겹벽과 사이 틈에 윤활유를 바르는 방식이 풀 윤활이야. 스프링 포함해서 스위치에 모든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위에 붓을 통해서 하든지, 대부분 프라이톡스 같은 걸 사용한다고 하더라고. 그런 걸 붓으로 찍어서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위에 발라서 해주는 풀 윤활이 있고, 단위 윤활이라고 해서 요즘에 조금 핫한 것 같더라고. 슈퍼루브라는 제품이 있는데 뒷광고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저렴하고 쉽게 윤활을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효과가 괜찮다고 하더라고. 애당초 간이 윤활을 집에서 혼자 해보자고 한 게 금액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한 게 있었기 때문에 간이 윤활을 선택하게 됐지. 간이 윤활을 해보니까 나는 굉장히 만족을 했고, 친구 중고항한테 내가 윤활을 했는데 정말 좋더라 자랑을 했더니 자기도 키보드 중에 좀 윤활을 했으면 하는 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나오게 됐지. 너가 사용하는 게 레오폴드 키보드잖아. 그렇지. 그건 되게 비싼 키보드잖아. 원래 좋은 키보드인데 굳이 윤활을 해서 쓸 만큼 그렇게 효과가 좋았어? 레오폴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체리 스위치를 쓰고, 저소음 적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보다 조금 가격이 1-2,000원이라 좀 비싼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부품 자체에서만으로 봐도 저소음 모델에 들어가는 댐퍼라고 해야 되나? 소음을 최종 단계에서 줄여주는 고무로 된 댐퍼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가격이 비싼 측면이 있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윤활이 필요 없는 건 아니야. 왜냐면은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키 스위치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모든 부위에 윤활이 돼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 비싼 모델이고 제조사가 조금 더 키보드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된 회사일수록 윤활을 해주는 서비스가 애당초 출하 단계에서 조금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 대표적으로 뭐 스테빌 윤활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장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윤활한 경우랑 하지 않은 경우는 학원을 해본 입장에서 확연하게 느껴졌어. 그래서 나도 내가 이거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내가 뭐 키보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으면 모르겠지만 키보드에 대한 지식이 원래는 정말 전무했거든. 근데 이렇게 막 정보를 꾸역꾸역 찾아가면서까지 윤활을 이렇게 해야 되나,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약간 현타가 올 때도 있었는데, 윤활을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정말 만족스럽기도 했어.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만족감이 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 반대로 너가 윤활이 하도 좋다 그래서 한번 실험을 위해서 보급형 중에 보급형 키보드, 심지어 단종된 옛날 구형 키보드인 에코 해커 K2000이라는 오테뮤 갈축 키보드를 준비를 했어. 이게 윤활로 인해서 상급 키보드랑 비슷하게 시감을 가져갈 수 있을까? 나도 뭐 키보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서 내가 경험한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윤활을 통해서 잡힐 수 있는 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 것 같아. 일반 스위치의 경우에는 눌렀을 때 이게 소리가 잘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좀 과장해서 타건을 해보면, 구독자분들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좀 천천히 해볼게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타이핑을 하진 않지만 스위치를 누르면서 그냥 단순하게 뭐 도각도각 소리가 난다면 괜찮겠지만, 살살 쳤을 땐 문제가 없어요. 세게 쳤을 때는 통울림이라고 할까요? 이게 스프링으로부터 키보드 안에 있는 빈 공간이 전부 울려버린 약간 통울림 같은 소리가 타건을 하면서 계속 귀를 조금 거슬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윤활을 하면 통울림이 꽤 많이 잡혀. 나 같은 경우에 저소음 적체, 그 중에서도 나름 좋다고 할 수 있는 고가 제품인 레오폴드를 샀음에도 뭐 흡음재를 많이 넣건 아니면 정말 저소음 댐퍼가 있건 어쨌든 스프링 안에서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통울림 소리가 발생하는 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더라고. 레오폴드를 쓰면서도 계속 통울림 때문에 가장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잡힐 수 있는 첫 번째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 두 번째는 이렇게 길쭉한 키 같은 경우에는요, 구독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한번 뜯어볼게요. 키캡 리무버를 통해서 뜯어보면 이 부분이 스위치랑 결속되는 부분이고, 양옆에 또 보면 십자가 홈이 하나 더 있죠, 하나씩.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오테뮤 갈축 스위치예요. 이 스위치에 결속되는 부분만 있다면, 기다란 스위치의 경우에는 오른쪽이나 왼쪽을 손으로 눌렀을 때는 이게 시소처럼 기우뚱기우뚱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하게 타건 압력을 주기 위해서 스테빌라이저라는 게 존재해요.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 스테빌라이저 하나 또 있습니다. 지금은 캐리식 스테빌라이저라서 외관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데 좌우의 압력이 어디로 입력되건 간에 균일한 타건감을 제공할 수 있는 철심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 철심이 플라스틱 부분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끼깃끼깃거리는 귀에는 명확하게 들리지 않지만 눌렀을 때 스위치 소리랑 복합되게 들어오면 딱 이게 철심 소리인가? 판단하기엔 좀 긴가민가한 면이 있어요. 근데 전반적인 타건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역시 거슬리는 소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 거슬리는 소리는 스프레이도 잡지 않을 거고 커르브 브리스라고 하는 약간 젤형 그런 제품을 통해서도 잡을 수가 있어요.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이 스위치 안에 있는 스프링으로부터 나오는 통울림 소리 잡을 수 있다는 것과 이 스테빌라이저에서 나는 약간 끼깃끼깃 거리는 마찰음 같은 거 그런 걸 조금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은하르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은하르기 전에 키보드 타건 소리를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애국가 1절을 쭉 써보고 타이핑 소리를 한번 녹음을 해볼게. 오타 하나도 안 나고 잘 쳤네. 여튼 지금 소리가 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에코 K2000 모델 자체가 나 갈축을 많이 쳐보진 않았지만 타건감 자체가 저가 모델인 거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타건음도 아까 좀 과장되게 쳤을 때는 통울림이 좀 많이 발생하지만 그냥 단순 타건을 했을 때는 크게 귀에 거슬리지는 않는, 그래도 이게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보면 그 명확하게 들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나쁜 타건감이나 타건음은 아닌 것 같아요. 스테빌 자체도 완전 좀 엉망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적당하게 잘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 윤활을 했을 때 또 어떻게 됐을지는 하고 나서 한번 봐야겠다. 알뜰폰이 저렴한 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구매 루트에 비해 얼마나 저렴할까요? 그래서 아이폰 11을 기준으로 총 4개의 구매 루트, 알뜰폰, 중고폰, 불법 보조금폰, 자급제폰으로 각각 구매했다고 가정하고 2년간 사용한 금액을 계산해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